우리가 텍스트 플러스를 이렇게 끌어와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텍스트 플러스에서는 스타일드 텍스트의 아래쪽에 우클릭을 해서 이 여러 가지의 옵션들을 추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딧이라고 적혀있는 가장 윗부분에서는 되돌리기, 복구하기, 자르거나 카피하거나 페이스트하거나 이런 어떤 기능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들은 여기죠. 셋 키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이 타임 코드까지 이 스타일드 텍스트에만 있는 이 추가적인 10가지의 기능들을 다 알아보려고 해요. 10가지가 맞나요? 9가지네요. 자, 이 텍스트 플러스에만 있는 9가지의 기능들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옵션들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커넥트 to라고 하면은 어떤 것과 연결해서 그것들과 같이 보여지거나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자세한 기능들은 다 퓨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넥트 to라고 하면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텍스트 노드에 있는 어떤 문자열을 그대로 연결해서 여기 있는 텍스트 노드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준다든가 어떤 문자열을 하나의 공유 집합으로 만들어서 그 공유 집합으로 다 연결된 것들은 다 한 번에 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연결하겠다라는 기능인 거예요. 지금은 대략적인 느낌만 알아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서는 에딧이나 리무브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차차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옵션을 다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Set to Default를 눌러보면은 이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이 기본값, 기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이 루아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코드를 집어넣고 그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값들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이 익스프레션 창도 있고요. 이거는 코드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 그래서 타임이라고 이렇게 적어보면은 타임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요. 지금 이 클립의 인점부터 아웃점까지의 그 해당 프레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점이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0프레임인 거고요. 그리고 아웃점은 지금 기본적인 설정값이 5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초라고 설정이 돼 있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보면 이 타임라인의 프레임 세팅은 24프레임이에요. 그래서 24프레임 곱하기 5초를 해서 총 120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클립이고요. 시작점이 0프레임이니까 이 아웃점,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은 119프레임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보면 119프레임에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플러스 클립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클립만 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어떤 변화하는 값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이머나 타임 코드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텍스트 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텍스트 노드라고 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텍스트만 적고 어떻게 디자인을 간단하게 해서 그냥 텍스트만 표시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면 텍스트 플러스는 좀 더 섬세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조금 더 범용성이 좋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컴퓨터에 이름을 가져온다든가 오늘 날짜를 바로바로 갱신이 되도록 그렇게 타이핑할 수도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익스프레션인데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는 워낙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어떤 코딩을 배운다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 그 9가지의 기능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을 살펴보면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익스프레션을 지금 잠깐 이렇게 리무브 해줄게요. 자, 이 119라고 적혀있는 이 텍스트에서 가장 처음에서 약간 이렇게 띄어서 애니메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키프레임이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키프레임은 우리가 앞서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잖아요. 키프레임이 뭐예요? 값을 저장하고 있는 하나의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텍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하나의 값인 거예요. 이 텍스트가 지금 여기쯤에서 이렇게 설정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지점을 하나를 더 만들게요. 그리고 120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아까 지점으로 돌아가 보면 119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이 지날수록 119였다가 우리가 두 번째 지점으로 딱 도착을 하는 순간 이렇게 120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여러 가지로 적어야 된다, 글자를 여러 가지로 적고 싶다라고 할 때는 클립을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디자인도 바뀌지 않고 단순히 글자만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애니메이트를 사용해서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겠죠. 자,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set 키와 remove 키가 있습니다. set 키는 글자 그대로 키를 설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측에 있는 점을 클릭해도 키가 설정이 되지만 이 메뉴를 클릭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리무브 키는 글자 그대로 키를 삭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이라는 글자가 저장된 키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를 리무브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120이라는 값을 가진 지점이 사라져 버렸고 앞서서는 119라는 값이 저장된 하나의 키가 있었어요. 그 값으로 이제 앞뒤로 쭉 이어지는 거죠. 애니메이트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어떤 그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기능은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입니다. 이거는 아마 영상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에서 대략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댓글에서 나온 내용들을 취합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Q&A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컴프네임인데 컴프네임이 뭐냐면